네,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의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은 EGF 리셉터를 가지고 블라스트 P를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Isoform A 이 레퍼런스 시퀀스 있죠. NP005219 1210 아미노산짜리 이 단백질을 가지고 레퍼런스 시퀀스에 블라스트 P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단지 이때 오가니즘을 휴먼으로 여기 보면 탁스 아이디 9606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휴먼에다가만 제한을 한 거죠. 휴먼 단백질하고 다른 종에 있는 단백질하고는 비교하지 않고 휴먼에 있는 단백질하고만 비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많은 다양한 단백질들이 휴먼에 있는 다양한 단백질들이 이 EGF 리셉터의 약 한 700번째 아미노산에서부터 1000번째 아미노산 그 사이에 많이 매핑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혀 EGF 리셉터랑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단백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 부위가 예를 들면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EGF 리셉터의 629번째 아미노산에서부터 975번째 아미노산이 지금 요 에프린 타입 A 리셉터 5 아이소폼 D라는 것에 559번째에서부터 918번째까지 매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앞에 이 단백질도 그 앞쪽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전부 토탈 길이가 1016 아미노산짜리니까 저거 이 앞쪽의 부분은 이 두 단백질이 전혀 비슷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매치가 안 된 거고요. 또 이 뒷부분도 약 한 100 아미노산 정도가 서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 뒤도 이제 잘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 부분만 서로 상당히 다른 단백질인데 서로 중간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이제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어떤 거를 이제 내파고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어느 정도 34% 정도 동일하고 그다음에 플러스까지 포함하면 50%까지 넘어가잖아요. 절반 정도가 같은데 이것은 우연일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비슷할 수가 없고 이것은 이제 여기 이 expected value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전혀 우연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단백질들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모든 단백질이 그런 것은 아니고 꽤 많은 단백질들이 이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700에서 1000 사이에 해당하는 시퀀스가 서로 한 어느 정도 유사한 거죠. 여기 이제 색깔에 따라서 점수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이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단백질 시퀀스들을 알려져 있는 단백질 시퀀스들을 서로 상호 비교하니까 어떤 특정 단백질의 특정 부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다른 단백질에서도 자주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EGF 리셉터의 1210 아미노산 중에서 지금 우리가 봤던 700에서 1000 사이 이 부분이 많은 단백질들이 이 부분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단백질들을 조사해서 그 단백질의 성질이 뭔가를 봤더니 그 특별한 특수한 단백질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백질들의 공통점을 찾은 거예요. 여기 이걸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앞에도 또 다른 단백질들하고 또 다른 종류의 그런 특징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많이 발견됐는데 일단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단백질들에서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클릭을 하면 지금 그 그림을 확대해 주는데 그 지금 여러분이 봤던 그런 그림을 이제 통칭하여 컨서브드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컨서브드 도메인. 이게 컨서브드니까 여러 단백질에 걸쳐서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도메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메인은 단백질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단백질의 부품과 같은 거예요. 우리 자동차를 얘기하면 자동차는 다양한 바퀴, 핸들, 엔진, 유리창, 의자, 이런 여러 가지 대시보드, 여러 것들이 여러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 자동차를 이루는 것처럼 단백질도 물론 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아미노산들이 적당한 사이즈로 모듈을 만들어서 이런 모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모듈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그런 이제 이 어떤 단백질 시퀀스를 분석해서 어떤 이런 도메인들이 있는지 도메인들을 조사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골라갖고 한번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니까 P 카이네이즈 TYR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마우스 오버 하니까 PFAM이라고 있습니다. PFAM 프로테인 패밀리 약자인데 PFAM 07714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리고 스페시픽 히트의 E 밸류는 1.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2승 이렇게 나오고 프로테인 타이러신 카이네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프로테인 타이러신 카이네즈. 그래서 이 프로테인 타이러신 카이네즈를 약자로 P 카이네즈 언더스코어 TYR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프로테인 타이러신 카이네즈라는 이런 효소가 있는데 이런 효소 단백질들의 공통적으로 그런 이 효소 단백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도메인이라는 거죠. 프로테인 카이네즈, 프로테인 타이러신 카이네즈 많은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도메인이 어떻게 생겼냐? 그걸 알고 싶으면 먼저 여기인데요. 여기 갖다가 다시 마우스 오버하면 여기 녹색으로 지금 칠해지죠. 화면에 여기다 마우스 오버하면 녹색으로 칠해지죠. 이제 그것인데 요 부위에 대해서 요 플러스 사인을 눌러보면 이런 이제 얼라이먼트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 GI29725609 요것이 뭐냐면 우리가 입력했던 EGF 리셉터 아이소폼 1의 단백질 구조 서열입니다. 712번부터 968번까지의 서열이 나타내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CDD PFAM 07714라고 되어 있는 거 1번부터 258번이라고 써 있는 요 시퀀스는 지금 요 프로테인 타이러신 카이네즈 이 PFAM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사해서 타이러신 카이네즈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요걸 먼저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면 프로테인 타이러신 카이네즈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프로테인 타이러신 카이네즈들을 시퀀스들을 모아가지고 그 시퀀스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이 그림에 여기 보이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The most diverse한 멤버로 가장 이 타이러신 카이네이즈에 속하는 이 패밀리 PFAM 07714 패밀리에 속하는 멤버들 중에서 가장 아주 튀는 애들 그런 애들 10명을 골라가지고 up to 10이죠. 10개를 골라서 여기다가 이제 시퀀스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빨갛게 칠한 부분들은 꽤 서로 시퀀스가 좀 비슷하죠. 파란색은 조금 덜 비슷하고 빨갛게 칠한 부분들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어떤 관계가 있는 단백질들이구나. 서로 뭔가 연관성이 있구나. 그 연관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 단백질들이 공통적으로
프로테인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는 그런 그 기능을, 액티비티를 하는 그런 효소의 기능을 띠고 있고, 그 효소의 기능의 핵심적인 부위가 바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그런 부위라는 거죠. 물론 이 가운데 회색으로 4 이렇게 써 있는 건 이 사이에 4개의 아미노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4개의 아미노산은 그 밑에 있는 건 12개가 있고 14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스킵한 거예요. 너무 헷갈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빨간 거는 아주 서로 굉장히 비슷한 거, 파란 거는 조금 덜 비슷한 거,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아놓고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를 한 것이 이제 어떻게 조사했냐면, 이 멤버들 사이에 이렇게 빨갛고 파란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카운팅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첫 번째 같으면 L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죠. L이 6개, I가 하나, 둘, 3개 나오죠. 그리고 V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주로 L이 많고 또는 I 아니면 V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위치마다 이런 부분은 이제 E가 많이 나오고, 뭐 그렇게 이제 프리퀀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스태티스틱스에 가서 PFAM, PSSM이라고 써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런 탭이 나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L이 제일 많고 첫 번째 포지션에 I가 많고 그 다음에 V가 많아요. 두 번째 포지션은 K 아니면 T야. 세 번째 포지션은 그다음 다른 것들도 많지만 다른 거는 빈도수가 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지션은 F가 L이 많고 F, 그 다음 나머지 조금씩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포지션별로 이 빈도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컨센서스라고 써 있잖아요. 이 컨센서스는 그러면은 이런데 이 각각의 어떤 대표 선수를 고르는 거죠. 첫 번째는 L, 두 번째는 K, 세 번째 건 L, 네 번째 건 G. 맨 밑에 있는 이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걸 고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컨센서스예요. 컨센서스. 주로 이제 제일 빈도가 높은 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G, A, F, G, E, V, Y, K, G, T, 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E를 선택했는지, K나 R을 선택하지 않고 E를 선택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20개의 아미노산이 위치고, 스크롤 라이트 하면, 그 다음 이제 20개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21번부터 40번까지 보여주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앞쪽은 지금 그래서, 이 컨센서스도 있지만, 좀, 다양한 아미노산이 올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뭐 이런 데는 굉장히 다양성이 떨어져요. 딱 몇 가지로 정해져 버리죠. 그리고 VA, VK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VA, V는 다 벨린, 알라닌, 베알린이니까 또는 아솔루신 다 하이드로포빅하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VA, V 이런 것이 오면은 파란색으로서 녹색으로서 점수가 높고, 반면에 그 KKQ 뭐 이런 것들이 오면 이런 것들이 오면 그런 것들은 여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쪽은 하이드로포빅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빨갛게 돼서 점수가 그 감점이 돼요. 네거티브 점수니까. 그래서 각 포지션별로 어떤 아미노산이 오면 점수를 이렇게 녹색 점수를 경우에는 이제 10점을 주고, 또 C 같으면 이게 이제 약간 밝은색이니까 한 1점 좀 더 주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I가 오면 제로고, A가 오면 마이너스 1점 내지 마이너스 2점 이렇게 점점 여기는 어떤 서열을 시퀀스를 조사해서 어떤 서열이 오냐에 따라서 이제 감점을 줄 거냐 가점을 줄 거냐가 정해지겠죠. 이쪽 부분은 좀 그 감점이 시비하지 않죠. 근데 이런 부분은 아주 감점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각 자리별로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어떤 아미노산을 선호하고 어떤 아미노산을 싫어하는지 그런 매트릭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걸 점수화할 수 있어요. 어떤
내가 미지에 임의의 서열이 들어오면 그 임의의 서열에 대해서 아미노산 서열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개 1번부터 20번까지를 이거랑 비교해보고 아니면 점수 나쁘면 그 다음에 한 칸 밀어가지고 2번부터 21번까지 또 3번부터 22번까지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쭉씩 밀어가면서 여기에 있는 이 매트릭스랑 비교해서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검색하는 것이 이제 이 도메인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메인을 잘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죠.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컨센서스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 컨센서스 시퀀스하고 그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백을 해보면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를 플러스를 누르면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퀀스 있죠. LK 밑에 있는 시퀀스. 이 시퀀스가 바로 이제 이 도메인의 컨센서스 시퀀스예요. 컨센서스 시퀀스하고 대표적으로 실제로 이 컨센서스 시퀀스랑 비교한 건 아니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프로파일, 그 매트릭스랑 보여준 거예요. 그 매트릭스랑 우리가 입력한 이 시퀀스랑 얼마나 유사한지 그 관계를 이제 계산을 해서 그 점수를 여기 이제 비트 스코어라고 써 있죠. 380.69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 201번부터 258번까지의 그 매트릭스를 가지고 쭉 조사했더니 이 EGF 리셉터 아이소폼 1의 경우에는 712번부터 968번까지가 이제 가장 점수가 높은 380점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히트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이 712번부터 968번에 해당하는 그 부위에 이제 EGF 리셉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 판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도메인 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프로테인끼리 상호 비교해서 도메인을 찾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우리의 시퀀스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 PFAM 07714에 가서 이 도메인에 속하는 멤버 어느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멤버들이랑 이제 이 멤버 하나하고 여러분이 입력한 EGF 리셉터랑 이제 상호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 얘랑도 비교할 수 있고 이렇게 딱 하나씩 따로 하면은 비교하는 대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EGF 리셉터가 이 멤버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이 대상들 하나 다 일일이 비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그거보다는 이 멤버를 이 그룹을 나타내는 어떤 대표적인 프로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파일하고 EGF 리셉터가 서로 일치하는지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줬던 그런 이 PSSM이라는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랑 내가 입력하는 쿼리 서열하고 유사성이 있는지 그거를 비교하는 거죠. 이 PSSM이라는 거는 포지션 스페시픽 스코어링 매트릭스라는 건데 이걸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PSSM 여기 나오죠. 이거 위에 건 아니고 포리사카도 아니고 포지션 스페시픽 스코어링 매트릭스라는 뜻이에요. 포지션 스페시픽 스코어링 매트릭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 매트릭스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자, 첫 번째 위치는 Y가
두 번째 위치는 L, 세 번째는 P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시퀀스지만 만약에 첫 번째 위치에 Y가 아니고 A가 오면 2점을 깎겠다는 거예요. R이 와도 2점을 깎고 N이 와도 2점을 깎고 D가 와도 3점을 깎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고요. 쭉 보면은 W가 오면 2점을 주고 플러스 F도 3점, W도 2점, Y도 Y가 돌 때 제일 좋아하죠. 7점. 그러니까 여기 보면 F, W, Y 그러니까 다 아로마틱해. 페니알라닌, 트립토판, 타이로신 다 아로마틱하니까 이렇게 아로마틱 아미노산이 오면 점수를 많이 주는 거. 그렇지 않으면 다 감점을 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위치는 아로마틱 아미노산이 선호되는 자리고요. 두 번째 위치는 대부분 다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I나 L, 아이솔루신, 루신, 그 다음에 메타이오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벨린 이런 것이 이제 플러스 점수를 받네요. 이것들은 소수성 아미노산을 선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20가지 아미노산에 대해서 각 자리별로 어떤 것이 올 때는 얼마 점수 되는지 이걸 컴퓨터 보고 계산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쉽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이런 것이 이제 스코어링 매트릭스예요. 포지션 스페시픽 각 위치별로 그 점수가 있다. 그래서 포지션 스페시픽 스코어링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PSSM. 그 PSSM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색깔로 배워준 거죠. 점수를 색깔로 표현한 거고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 매트릭스 뷰 이걸 누르면 이게 아마 매트릭스를 이제 숫자로 보일 텐데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보여주는 거지만 첫 번째 위치는 아까 이제 컨센서스 시퀀스는 L, K, L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마스터 여기 이제 A가 오면 이제 6점을 깎고 G가 오면 9점을 깎고 I가 오면 5점을 주고 뭐 L이 오면 또 5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표시해 놓은 거죠. 아까 거하고는 트랜스포즈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아미노산 포지션이고 여기가 이제 20가지 아미노산 각각에 대한 그 다음에 점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숫자로 되어 있는 걸 258개인가요? 258번까지 점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그 아미노산 지금 저희가 입력한 건 1210 아미노산이잖아요. 그 1210 아미노산을 이 258개의 자리를 쭉 1번부터 258, 2번부터 259, 3번부터 260 이런 식으로 쭉 한 칸씩 밀어가면서 이 매트릭스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가장 스코어가 높은 게 나온 거를 픽업하는데 그 스코어가 이제 그 중에서 뭐 어떤 시퀀스도 제일 높은 스코어가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나온다고 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했을 때 얼마 이상 되면 우리가 히트로 받아주고 얼마 이상이면 히트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어디 써 있냐면 백하면 여기 스태티스틱스에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 200점이 205점이 넘지 않으면 히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5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을 때 360점인가 그랬죠? 380점이었어요. 380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트로 본다는 거죠. 타이로신 카이네즈 380점이죠. 380점이니까 이거는 이제 히트로 본다 이거죠.